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 부른다고 하는데, 갈게. 더러워서 갈게. 나 선거에서 졌다고 자꾸 부르는 거지? 그래, 갈게, 가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로서는 이재명 또 부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아마 조금 늦었더라면 한 1시간만 늦었더라도 검찰이 먼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언론 플레이를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후다닥 해버리는 바람에 검찰로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볼게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나를 부르겠다는 건 매우 모욕적인 태도인데, 우리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겠는가? 이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검찰이 얼마나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까지 모조리 다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대선에 졌기 때문에 이 정적으로서 겪어야 되는 억울함이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해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는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한 가지 행동이 많은 것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에 나서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건데, 타이밍상으로 보자면 참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검찰에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밤 10시 반, 거의 11시가 돼서 그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날 일요일, 어제죠.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재명 대표의 출석과 관련된 얘기를 뉴스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 맞춰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서를 싹 공개를 해버렸어요. 30페이지 때는.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는 굳이 검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진술서에 대해서 12조의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토요일 밤에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어려웠을 거고, 일요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나름 이렇게 계산을 때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언론 플레이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죠. 자, 검찰로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 자체를 기회조차를 갖지를 못한 거죠. 조금 빨리 해서 일요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그닥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대대적으로 진술서와 관련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재소환을 한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수를 또 뺏기게 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12시간 이상 소환 조사를 했지만 검찰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심지어 28일 오후부터는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더라.
심지어 한번 제시한 자료도 또 제시하면서 답을 요구를 하더라. 그래 놓고는 다시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 부를 거냐,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니까 답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 검찰이 이딴 식이다! 라고 검찰 한 방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른 뭐 정치인들을 소환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 일부러 구속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중범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짧은,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일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한 오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11시쯤 뭐 1시쯤 오라 그래가지고 가면은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면은 같은 질문이 반복이 돼요. 한 번을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질문 한 번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만 6시간, 7시간 했지만 실제로 조사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일정한 시간 이후부터는 앞에 했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얘기에서 더 진전된 얘기를 또 추가로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알고 앞에서는 간단하게 반박하고 뒤에서는 디테일하게 반박을 하고 또 디테일한 증거 자료까지 제시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예. 예. 그래 놓고는 또 검찰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검찰 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다시 불러서 또 조사를 해. 그러니까 세 번을 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가지고 한 번 불러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조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솔직히 물어볼 것도 없는데. 뻔한 내용이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뭐 어쩔 건데. 돈 받은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사실관계 자체가 없어. 돈이 이재명한테 흘러갔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뭘 물어봐? 그러니까 결국에 물어본다는 게 배임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배임. 근데 이 배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정을 두고 배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를 잘 못했다, 수사가 망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검사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한 번 했던 질문을 또 한 거죠. 예. 그리고는 똑같은 질문을 다음번에 또 하려고 한 번 더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한다? 못 모르는 사람은 이재명이 또 불려가? 지은 죄가 맞나 보네. 구속영장 당연히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외양을 만드는 겁니다. 실질이 어떻든 간에 외양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리기 시작하면은 재판 내내 힘들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입니다. 툭하면 불려갔잖아. 몇 번씩을 불려갔죠. 근데 그걸 다 얌전히 불려가니까 마치 이 정경심 교수가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니, 그렇게 많이 부를 거면 기소하기 전에 부르지. 왜 기소는 다 해놓고 부르느냐고요. 그죠?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한민국 검찰이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써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쉽사리 말려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한 질문을 또 하고 아까 보여줬던 자료 또 보여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 번 더 부르겠다 그러더라. 우리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답할 수 없다더라. 이거는 결국 뭘 말한다? 그냥 됐고 조사할 게 있든 없든 너 한번 무조건 더 불러야 돼. 그리고 너 무조건 와. 라는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구를 하기 위한 겉모습을 만들려고
명분을 싹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검찰은 안 나오면 당연히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당연히 기각되겠죠. 기각이 아니라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겠죠. 그런데 검찰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흠집내기를 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결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로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명분 쌓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을 한 방 먹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영리하게 대처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나갈, 어차피 한 번 더 불려갈 어차피 검찰이 한 번 더 부를 거라면, 뻔히 알고 있는 거라면, 먼저 내가 치고 나가버리고, 먼저 내가 얘기를 해버려서,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었던데, 뭐, 상당히 좋은 방식 같아요.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검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 기레기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려고 그럴 때는 언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 안 한다고 방탄운운하더니 나간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막으려는 듯.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시비, 나가면 나간다고 시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면 방탄운운할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체포동의안 막으려는 듯.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출석 안 한다고 방탄운운할 때는 언제고, 나간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막으려고 그런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애들은 이게 애시당초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욕할 거야 라고 욕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시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이런 애들을 보고 기레기라고 그런 겁니다. 달리 기레기가 아니에요. 아니, 언제는 안 나간다고 방탄이라 그러지 않았냔 말이야. 진짜 못된 거지. 이러니까 세계일보, 통일교 애들이 이딴 식이구나. 통일교 신문이라서 이딴 식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문제가 많죠. 예. 속 터집니다. 여하튼 기레기들이 이러고 있지만 기레기들이 이렇게 검찰을 계속해서 쉴드를 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당황한 기색을 사실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소환하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억지로 소환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게끔 만들어서 그 출석 거부를 핑계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실제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2차 소환 응했는데 이재명을 구속영장 청구할까? 못한다는 얘기지. 2차 소환까지 응했는데 야당 대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거죠. 그런 얘기가 벌써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앞서서 이 기레기들 이렇게 안 나갈 때는 방탄이라 그러다가 나간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막으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헛소리 찍찍 갈기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 더 이상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좀 어려워졌는데? 라고 보는 애들도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지들이 검찰 쉴드를 쳐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일보는 좀 유달리 심한 애들인 거고,
그나마 좀 덜한 애들은 야 2차 소환까지 응했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에서 이거 언제까지 수사 가지고 언제까지 수사로 이거 뭐 전국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 언제까지 계속 수사할 거야? 라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정치보복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고 더 이상 이걸로 어떤 이득을 얻기도 어렵다. 예. 더 이상의 효용도 없다. 라는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로서는 이런 분위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자신들이 뜻하던 대로만 끌고 가려고 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은 되게 좀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되게 고지식합니다. 검사들의 저 난동을 보고서도 나는 법정 가서 다 이 이야기를 할 거야. 증거를 다 제시를 할 거야. 그러면 될 거야. 나 조국이야. 형사법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교수야. 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법정을 열어보니까 이미 판사는 유죄의 심증, 유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대하고 있었고 아무리 무죄의 증거를 제시를 해도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무죄의 증거가 나오고 또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예 그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유죄라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정에서 무언가를 다툰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됐어요. 법정에서 다투기 이전에 여론전에서 이미 한번 이기고 들어가야지 법정에서 다퉈도 다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고요. 이거는 아무리 무죄의 증거를 갖다 대고 무죄 항변을 하더라도 판사가 이미 유죄라는 심증을 갖고 덤비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이 대응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영리한 효과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또 이 정진상 그 실장이 직접 언론에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마치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온 돈이 정진상 그 실장한테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이 계속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런데 정진상 그 실장은 나는 천화동인 1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인간들아.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적도 없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만배 얘기도 아니고 김만배로부터 누가 들었다고 전언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신빙성이냐. 이게 무슨 증거냐. 라고 바로 한 방 매겨버렸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문 증거라고 하죠. 전문 증거는 사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절대 증거가 안 돼요. 당사자가 직접 와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김만배가 나 정진상한테 돈 줬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남욱과 유동규에 대해서 네가 보지도 않았잖냐.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과 언론은 유동규, 남욱의 발언이라는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죠. 유동규, 남욱 계속 그 얘기 두 사람의 입만 빌리기 미안하고 유동규와 남욱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대장동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말을 싹 바꿔놔.
유동규 아니면 남욱이면 돼. 여하튼 정진상 실장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화동인 1호가 있는지도 모른다. 돈 받은 적도 없다. 그 내가 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김만배가 한 얘기도 아니고 유동규가 한 얘기 아니냐. 응? 유동규, 남욱이 나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 라고 정면으로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죠. 또 자신의 동의를 받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도 대장동 관계자가 김 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도대체 언 놈이 내가 김만배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고 했는지 나와라! 예. 자, 검찰은 지금까지 이 공소장에 대장동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이익의 사업의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정진상 실장이 돈을 빌려갈 때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갈 때 정진상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얘기였죠. 이미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관계가 없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도 전제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보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를 이재명까지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여기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공작들, 왜곡들이 이제는 서서히 실패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워낙에 검찰이 계속 대장동 사건을 지금 거의 3년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식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까지 대장동이야? 3년씩이나 이렇게 물고 늘어지던데 언제적 대장동이 아직까지 대장동이야?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저렇게 오래 물고 늘어졌는데 아직까지 뭐 하나 꼬투리를 못 잡았으면 이거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검찰이 주도를 하던 분위기에서 계속 끌려왔지만 검찰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식상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을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번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국민보고대회라는 것을 엽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여는 첫 번째 장외 집회입니다. 이거 잘 진작했었어야 돼요. 끌려다닐 게 아니고 검찰이 이재명 기소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치고 나갔어야 돼. 야, 니들 이딴 식으로 해. 그럼 우리 안 해, 이씨. 라고 치고 나와버렸어야 돼요. 왜? 국회가 안 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따라서 민주당이 우리 국회 못 열겠어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뭔가 열어서 법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그 정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당이 왜 우리 못해?
안 해! 하고 나가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올스톱 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벌써 했었어야 돼. 그리고, 예,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래? 줄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씩 들어왔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 길을 들이지 않고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과정은 수박들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니, 170석이나 가고 검찰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돼요? 검찰이 이딴 식으로 하면은, 야, 관도 안 해! 안 해버릴 거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해버렸어야 돼. 검찰? 야, 법무부 예산 다 잘라버려. 검찰 예산? 필요 없어. 주지 마. 라고 해버려야 돼. 그랬으면 이렇게 질질 안 끌려왔어. 바로 장외로 나와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 수박들이 뭐 민생은 또 챙겨줘야 된다는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 얼마나 우습게 받겠냐고. 자,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늦었지만 오는 4일 국민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향후 이상민 탄핵까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결의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과거와는 좀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예, 드디어 끌려다니던 민주당이 이제 그 반전의 계기를 잡은 거죠. 사실 지금까지 끌려다닌 게 사실 이상해. 솔직히 말하자면. 170석이나 갖고 왜 끌려다니느냐고. 예산을 왜 통과를 시켜줘. 국진당 애들은 통과시켜줬을 것 같아? 국진당 지들이 170석씩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야당 수사를 한다. 지들 수사한다 해봐. 그랬으면 국진당이 가만히 있었겠어? 예산 통과시켜줬겠어?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해줘? 바보야? 그런다고 민생 챙긴다고 민생을 조금 더 챙겼다고 해서 봐줄 것 같아? 보세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민생을 많이 챙겼습니까? 국격을 얼마나 높여놨습니까? 응? 그 국제 유가 오르고 천연가스 오르고 했는데 서민들 교통 요금 안 올려고 얼마나 그게 고생해서 했냐고. 그리고 그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려고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응? 코로나 같은 경우 보세요. 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전화를 못 받았어. 저 맨 처음에 김태현 기자가 그때 코로나 걸려 있는데 제가 같이 있던 바람에 같이 격리됐었잖아요. 저는 그때 걸리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격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생활지원물품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갖다 놨습니다. 갖다 쓰시고요. 오늘 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화가 왔는데. 근데 이번에 진짜 걸렸을 때 전화 온 줄 알아요? 전화 한 통이 없었어. 문자 메시지도 안 왔어. 격리하고 있느냐? 연락도 없어. 병원비? 개뿔? 내가 다 냈어.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 다 우리가 다 했잖아. 코로나 걸렸을 때 나라에서 다 치료비 대주고 격리 잘하고 계시죠? 혹시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공무원들 전화도 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냐고. 자, 그렇게 민생 열심히 챙긴 결과가 뭐야? 윤석열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상한 놈들 뭐라 그럽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딴 소리 하죠. 민생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거야. 응? 누가 민생을 챙기라 그래? 민생 챙겨가지고 뭐? 민생 챙기긴 해야 돼요. 예, 민생 챙겨야죠. 챙겨야 되는데 민생 챙긴다고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들은 민생 챙기자 그러면서 끌려다니게 만들고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 그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민생을 다 이렇게 반짝거리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기 동남아시아가 태풍인지 화산인지 피해 났을 때 우리 교민들 못 오고 있을 때 우리 관광객들 그 괌인지 여러 사이판인지 가가지고 못 오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수송기가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관광객들 싣고 왔잖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 그렇게 민생 챙겼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뭔데? 예? 개혁 안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놈들만 천지백갈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그 민생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그놈들 입부터 꼬매야 돼. 열받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떠드는 그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누가 그런다고 우리 민생을 안 챙깁니까? 챙겨요. 그런데 민생을 떠들면서 개혁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민생을 챙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검찰한테 질질 끌려가게 만든다든지 요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생을 핑계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게 만들고 우리가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주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민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걔들이 뭐다? 수박인 거야. 수박 얘네들 자기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은 맨날 민생 챙겼대. 그러면서 이재명도 민생 챙겨야 된대. 이상민 의원 그 수박 툭하면 얘기 뭐야?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민생을 못 챙기고 있다고. 이딴 소리 하죠? 그냥 그래가지고 민생을 아유 진짜 윤석열 보고 좀 챙기라 그래. 윤석열이 지금 난방비로 지금 온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가 뭐 리모델링을 해요? 아유 진짜 열받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뭐? 이재명 때문에 민생을 못 챙기고 있다고? 아우 씨. 아우 열받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고요. 민주당도 이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이 또 후원해 주신 분 계셨네요. 김정옥님, 그 다음에 라니님, 열변토 하신다. 릴레이라고. 저는 다 좋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혁을 좀 더 잘했으면 더 힘을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놈들 도저히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란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큰 업적이에요. 만약에 정반대로 개혁을 다 하고 민생을 제대로 못 챙겼다면 글쎄요, 그건 또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일 불쾌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 열린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도 그래요. 뭐 그게 공식 입장은 아니겠으나 열린민주당 뭐 창당하겠다는 사람들 한 절반 이상은요, 한 3분의 2 정도는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자들이더라고.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당장 정철승 변호사인가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고 대놓고 하잖아 맨날. 근데 그 사람 열린민주당 법률 뭐 한다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같은 하늘 있기도 싫어요. 지들이 뭘 했는데, 지들은 뭐 했는데. 참. 아이씨, 정말. 그리고요, 민생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민생 잘 해야 돼요. 하지만 민생 때문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승질대로 했으면 벌써 검찰 아작 났어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계속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벌써 손 들어도 몇 번은 들었을 거예요. 170석 국회 안 열면 그만이에요. 국회 열어도 통과 안 시켜주면 그만이에요. 지들이 와가지고 빌어야 될 판에 지들이 큰 소리 떵떵 치고 배짱 튕기고 있으면 그게 뭔데? 그거 왜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게 만든 이유가 수박들이잖아. 민생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올해 저자세
저자세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민생도 망가지고 개혁도 망가진 겁니다. 솔직히 에이씨, 우리 정권을 재창출했으면 우리 민생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라고 말이죠. 자, 핏대 그만 올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핏대 올리다 보니까 다음 주제를 못 넘어가네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